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미중 관계에 다시금 갈등의 전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중국인데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낼 대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맞불을 놓은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중국 상무부도 히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고, 벤스 부통령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합리적인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면서 서로 한 발 빼는 스탠스를 취했지만, 이 여파는 암호화폐 시장의 대규모 청산을 넘어서서 주식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곤두박질치면서 그동안의 질주에 약간의 제동이 걸린 건데요. 자, 이에 맞물려서 월가에서는 미국 증시가 조만간 급격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오히려 추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중국 관세에 대한 반사수혜를 받는 포지션이고, 금리는 내려가고 있으며 AI 붐으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전운이 감돌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장의 체력도 그만큼 좋아지고 있어서 오늘 시장 또 한 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이제 모닝콜이 울리네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활기차게 출발해 보시죠. 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 장전 썰전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좀 길었는데 푹 쉬셨습니까? 네, 저는 푹 쉬었습니다. 어디 안 다녀오시고 또 네. 이렇게 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계셨다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미국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시장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6% 하락. 근데 이게 참 타이밍이 월가에서는 그동안 버블론이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 이 기점에 딱 조정 위험이다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은 공교로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시장이 한 번은 조정을 거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타이밍에서 이제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뭔가 까마귀가 나니까 이제 배가 떨어진 그런 격이 돼버렸는데, 결국 그런 거죠. 뭐 지금 이번에 다시금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그 어떤 그 수출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세운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반격을 한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에이펙 그 회의를 앞두고 여기서 이제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결국 이런 회담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기선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러한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까요? 뭐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고, 네. 그러니까 뭐 이후에 바로 또 이제 그 유관 부처들이 이제 뭐 진화에 나선다든가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도 그렇고, 네. 뭔가 이제 배드캅 굿캅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결국 비슷한 맥락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어떤 조정을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빌미를 준 거예요. 네. 방아쇠에 당겨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하나는 결국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전에 사실 이번 주에 대한 느낌이 조금 이제 뭔가 그런 아마 얘기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 네. 쎄하다. 왜냐하면은 네.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제 장기화가 길어지고.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뭐 발표될 뭐 CPI라든가 이런 지표들도 그렇죠. 그렇고, 또 하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진언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주에 있을 게 뭐냐 하면은 미 군인들의 월급 지급하는 주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은 문제가 조금 복잡해져요. 네. 물론 국방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조금 이제 그 조정을 전망하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런 것들과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받아들이는 저도 약간 그런 기대 좀 해보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타코 트레이드가 또 재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4월 달을 생각해 보시면은 글로벌 증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때 한참 막 그 관세 이슈가 격화됐을 때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번에도 또 그거의 재현 아니야? 살 기회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4월 달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가 가장 빠르게 올라왔냐면은 조선, 방산 이런 주도주들이 빠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러면은 반도체가 빠지면 반도체를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정말 기대 섞인 그런 이제 전망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학습 효과가 좀 발휘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진심이 아니라 액션일 가능성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게 또 환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내에서 정권 이슈 때문에 환율이 급등을 했다가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던 기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좀 다른 게 환율이 1,427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뭐 1,420원 넘어가고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그 매수를 갖다 좀 뜯어보면은 시장을 산다기보다도 종목을 사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한테금융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을 샀어요. 시장을 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환율이 이제 뭐 지금 여기에서 1,430원을 넘어가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 환율에도 외국인이 계속 들어올 것이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키는 환율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고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둘러싼 환경이 약세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뭐 최근에 보면 사실 또 일본 이제 총리 교체 이슈가 지금 있으면서 정책 다시 뭐 아베노믹스를 또 이제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엔화가 또 급락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고요. 또 유로존에서의 어떤 프랑스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이 계속해서 교착 상태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불안이 좀 계속해서 이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은 이제 1,400원 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1,420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박스의 상단이었는데 이게 돌파가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한 1,400, 한 7, 80원까지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확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기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그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행 중 다행인 건 시장에 대한 러브콜이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기, 전자, 반도체 쪽의 러브콜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힌트를 얻어봤으니까 우리가 매크로가 아니라 마이크로 단에서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 반도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와, 얼마 만에 9만 원인지 제가 봤더니요. 거의 4년 9개월이니까 5년 만에 9만 원 선을 회복한 겁니다. 9층에 있던 개미 투자자분들 전원 구출이 될까라는 기사가 있던데 당장 내일 실적이 나옵니다. 이제 컨센서스가 10조 원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 이번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아마도 과연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대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맞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3분기 컨센서스는 지금 한 영업이익 한 9조대 후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자료를 보면은 근데 이미 시장의 눈높이는 10조 이상 뭐 11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만약에 지금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더라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을 못 시킨다면 이게 또 악재가 될 수는 있어요, 분명히. 네. 근데 이제 당장 3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3분기 후에 4분기라든가 또 가이던스가. 내년 실적에 예. 대한 그 긍정적인 전망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이런 실적의 어떤 이런 그 연속성 이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 또 15일 날 ASML 실적이 나오고요. 16일은 TSMC의 실적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결국은 지금 이번 주에 굉장히 반도체 업계를 좌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물들의 실적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반도체의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 계속해서 드리는 얘기가 네. 삼성전자의 환경이 지금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연휴 이전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 연관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AMD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HBM 시장의 본격적인 진입 이런 어떤 지금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긍정적인 재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만약에 미국 시장에 그 금요일 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증시가 아마도 오늘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혹시라도 돌았으면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뭐 조정이 나온다면은 뭐 기회로. 다시 한번 또 이제 매수 기회를 잡아보는 일단 뭐 지금 94,000원을 넘어서면서 거의 이제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뭐 SK하이닉스는 예전에 고가를 돌파했는데 삼성전자 아직 고가를 돌파 못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삼성전자도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충분히 그 고가를 넘어서는 그런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또 이제 아직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 못하신 분들은 뭐 이제 매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기회가 있다. 될 수.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하락할 때 보면 삼성전자를 담는 외국인 수급들도 전약이었다가 후 강으로 더 스탠스를 강화해 나갔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다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대장 좀 체크를 해봤다면요. 소부장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난 거래일에 방송을 했을 때 소부장 안에서 한미 반도체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요 했는데 한미가 또 20% 급등. 뭐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요. 동진세미캠, 두산테스나 그나마 좀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점쳐왔던 것들에 이제 매기가 좀 옮겨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동안은 기판주가 굉장히 셌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바뀐다고 보세요. 결국 그 지금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안에서의 순환매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금요일 날 이제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의 급등이 그걸 얘기해 주고요. 이전에 이제 뭐 원익 IPS라든가 유인테크라든가 그렇죠. 테스 같은 종목들이 한 차례 시세를 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기판주들이 어느 정도 지금 금요일 날 윗꼬리들이 달린 종목들이 네. 많단 말이에요. 대역전자 같은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마치 이전 국면에서 조선기자재 업종의 그 강세와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조선과 기자재요? 조선기자재 업종들을 보면은 예. 일제히 시세를 내고 후발주까지 올라온 다음에 시세가 한 차례 마무리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반도체는 그거보다는 저는 시세 연속성은 더 클 거로 보여지는데 다만 그 안에서 지금 뭐가 덜 올랐는지를 좀 찾는 맞아요. 이런 작업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이제 중요한 그 척도는 뭐가 될 것으로 보이냐면은 자 종목에 따라서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까지 끌어다 쓴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떤 그 배경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종목이 있고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덜 된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에 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전 사실 상대적으로 더러운 종목들을 예. 좀 그 주목을 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 못하거나 예. 또는 주봉상,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뭐 초입에 있는 종목도 예를 들면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뭐 또는 뭐 파크시스템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도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뭐 HPSP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아직까지 그렇죠, 예. 그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면은 상승 여력은 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일봉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네요. 대표님 혹시 네. SK하이닉스가 네. 이달 중에 수백억 규모의 TC 본더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네.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지난 거래일은 급등했는데 이게
물론 한미 반도체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자리에 여력이 많이 남아 있지만 혹시 그 다음 타자를 봤을 때 한화비전으로 갈 확률은 어느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 5월달에 TC 본더를 발주했을 때 보면은요, 네. 그 수주액이 한미반도체가 한 428억 정도 됐었고 한화세미텍이 385억 규모였어요. 근데 이제 한화세미텍은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규모예요. 동률이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결국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발주가 되는 그런 이제 TC 본더는 HBM4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한미반도체의 그 TC 본더는 이미 이제 뭐 HBM4에 적합한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기술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한화세미텍이 거기까지 지금 이르렀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주의 어떤 그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한미반도체가 금요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TC본더지만은 FC본더 시장에 이제 새롭게 진출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FC본더를 안 했던 건 아닌데 FC본더가 상대적으로 그 뭐랄까 이제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TC본더에 좀 더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세대의 FC본더를 출시를 하면서 이 부분은 사실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확장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재료들도 조금은 작용을 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한다면 결국은 이제부터 어떤 수주를 결정하는 부분은 TC본더의 기술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뿐만 아니라 한화 쪽에서 또 막 칼을 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경쟁력, 기술의 측면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간 기업의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는 좀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원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한 가지 리포트가 부각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모멘텀들이 다시 주목을 받는 현상이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체코 수주 금액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올 것이다. SMR, 가스터빈 수주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모멘텀들이 4분기에 집중돼 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두산 다시 가는 겁니까? 사실 두산노벨티 차트를 보시면 한 3개월 이상 횡보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때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차트였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리포트가 방아쇠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이제 그 박스권에 뚫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결국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과연 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뭐 웨스팅하우스라든가 또는 SMR 관련이라든가 이런 뭔가 대형 수주가 하나 좀 터져주면은 정말 주가는 여기서 이제 완전히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향후에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두산이더빌리티만 놓고 봤을 때 2분기라든가 4분기에 대한 계절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또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어떤 그런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 이제 주가의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런 부분들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염두에 두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도 저는 이런 그 이제 중요한 이제 좀 재료라든가 모멘텀이 향후에 이제 결정적인 어떤 하나의 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그냥 이제 두지만 그렇죠. 새로 들어가실 분들은 좀 확인하고 가는 네. 차원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는요. 저 어떤 섹터를 해야 할까? 로봇도 좋았고 전력도 좋았고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갈 만한 건 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물보안법이 미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사실상 금요일 오전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전기전자 쪽으로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여기에 좀 부각을 못 받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 걸리는 게 관세가 또 있긴 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에서. 사실 뭐 바이오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저는 상당 부분 제거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도 뭐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의 이제 미국 공장 그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서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은 조성이 됐고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KRX 헬스케어 지수가 4월 이후에 6개월 동안에 25%가 올랐어요.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시총 봤을 때 한 46조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미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좀 체감을 덜하는 측면이 있어요. 뭐 대표주들 보면 다 신고가 한 번씩 경신했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 인하
인하라는 어떤 사이클, 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의 완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몰려있는 어떤 이벤트라든가 일정들을 감안한다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은 계속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물보안법 이슈니까 오히려 바이오텍보다는 CDMO 쪽으로 좀 눈여겨볼까요? 사실 지금 그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한 79% 정도가 중국의 CMO, CDMO 기업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됐을 때 사실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 나라라든가 그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아무래도 기회가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다뤄봤지만 여전히 펀더멘털 측면에서 훼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센티에 좀 영향은 불가피할 걸로 보는데 오늘 시장은 어디에 좀 힘을 실어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시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환경상 좀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시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또는 이제 가격의 되돌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 국면에다가 AI 강세장에 대한 이런 영향력은 시장에서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정 국면에서 결국은 다시 한번 어떤 주가의 차별화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너무 지금 지나치게 시장에 대해서 낙관할 필요도 비관할 필요도 없고요. 시장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따른 대응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저희가 전기전자 쪽으로 조금 보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동근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